안녕하세요. 통일 담당 주수빈입니다. 2024년 1월을 맞아서 통일부 장관이시죠. 김용호 장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랑 두 번째 만나시기 조금 편안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정말 감초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정은혜 씨 또 만났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북한이 올해도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이제 시무식에서 원칙에 입각해서 남북관계를 정립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그 원칙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원칙이라고 한다면은 이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그런 헌법적인 가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4조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통일 정책도 수립이 되고 네. 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제일 중요하다. 네,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는 또 거기에 확고한 군사적인 억제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태엽을 감은 장난감 자동차 비슷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엽을 감아가지고 계속 앞으로 밀고 나온다고 한다면은 더 두텁고 더 높은 벽을 쌓아가지고 그걸 막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북한이 위협을 포기하고 결국은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정책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는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 공조가 매우 중요한데요.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대표적인 성과였고 그동안의 한미일 관계를 봤을 때 많이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을 미일 정상이 지지한 게 큰 의미였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이게 어떤 문구일까요? 자유, 평화, 통일 비전에 대해서 한미일 정상이 지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국 정상이 자유, 평화, 통일 비전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한 것은 8월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처음입니다. 네. 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기념비적인 성과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선언 이후에 한영 다우닝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한 네덜란드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의 국가, 그리고 전 세계의 국가들이 앞으로 한국 주도의 자유로운 평화 통일을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올해도 통일 외교를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그런 정상들과 함께했던 선언이었기 때문에 그 미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기껏 쌓아놓은 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국 외교의 지평은 크게 넓어지고 있고 한국 외교의 패러다임이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대한민국은 기존에 만들어진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추구해 왔습니다. 자, 그러나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는 대한민국이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국제 정치 질서를 유지하고 또 그걸 새롭게 발전시키는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글로벌 중추가 차원의 이 외교라고 하는 것이 일본이라든지 미국 내에 정치적인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북한, 러시아, 중국이 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특히 북한과 러시아. 맞아요. 또 북한이 러시아의 그 힘을 받아서 첨단 무기에 대한 그런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핵 질주의 속도가 실렸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물론 심각하게는 보고 있겠지만 대책이 있을까? 네, 우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미국과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독자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무기 거래 그리고 군사 기술 이전 이런 문제와 가해서
유엔이라든지 국제사회와 협조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미묘하단 말이에요. 중국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때 굉장히 와일드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면 우리 정부는 또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중 정상회담이라든지 한중일 외교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끝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장관님은 어떻게 보면 통일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예전에는 뭐 인권 문제를 비롯해서 북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던 그런 학자이시기도 하고 연구자이신 또 그런 교수님이셨는데 행정가인 장관으로 바뀌시면서 좀 제일 큰 차이점은 어떤 게? 교수는 네. 연구 주제를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장관은 주어진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국제 정세라든지 또 국내적인 상황인데 북한의 또 이런 입장이라든지 그런 여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죠. 제한된 시간 내에 위험 부담을 안고 내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장관에게는 많이 주어져 있다 이런 부담감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시기는 네. 그 개인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부 장관은 평화 통일을 이룩해야 된다고는 역사적인 소명이 주어진 그런 네.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소명 의식을 갖고 통일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네. 윤아 씨는 탈북은 했는데 혹시 그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아직 있나요? 그렇죠, 있죠. 근데 제가 장관님께 조금 더 부담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주세요. 그 탈북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친이산 가족이 됐잖아요. 저희 같은 탈북민들이. 그런데 예전에 그 이산 가족분들은 지금 고령이 되셔가지고 남북한이 다 지금 돌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남북한의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잘 못 만나고 계시는데 그래도 좀 풀어갈 방법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의 이산가족 회담과 관련해서 제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북한은 이산가족과는 인권 문제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이제 해법이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분들이 지금 많이 세상을 떠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상 편지라든지 네. 또 그분들의 DNA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모아두는 그런 작업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네. 북한의 이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되게 놀랐던 게 저희 딸이요. 엄마, 통일을 왜 해야 돼? 그거 하면 우리만 힘든 거 아니야? 젊은 세대는 특히 통일을 왜 해? 그리고 동포라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 봤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 실상을 가감없이 우리 국민들에게 알림을 해서 네. 우리 국민들이 북한 동포의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자각을 가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그런 의지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북한 주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 생활을 보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적인 역량으로 볼 때 할 수 있다. 북한을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북한 주민들의 경제 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네. 1월 말에 곧 출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탈북민 6,3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에서 살았을 때 북한의 어떤 경제 사회 그런 특징들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 전체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과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통일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뭐 같이
잘 살자, 이상적인 것도 참 중요하지만 너무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동포가. 그분들을 구출하는 그런 작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같은 인간으로서. 맞아요. 그런 거 보면 당연히 마음에 이제 울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인간으로서 왜 저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젊은 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북한도 그런가요? 북한도 젊은 세대들은 야, 통일 뭐하러 해? 뭐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 북한의 젊은이들은 네. 대한민국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이 본 사람들보다 정말 더 적어요. 요즘에 끌려간다면서요. 끌려가는데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는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한국 드라마를 보고 사상의 변화가 생겨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는데 무슨 드라마였어요? 가을 동화 성승원 오빠를 봤거든요. 장관님 저 성승원 오빠를 아직 못 봤습니다. 네, 좀 보게 해주십시오. 1등 공신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젊은 세대들이 어느 정도까지 말하냐면 야 남조선 그렇게 발전했는데 왜 우리 안 먹어주는 거야? 제발 우리 좀 먹어줘. 김정은이 실수해서 유학을 했으니까 주민들이 정말 기대가 컸어요. 네. 결국은 북한 주민이 바뀌어야 된다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조금 이야기한 대로 외부 정보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북한은 주체 문화가 지배적이죠. 네. 한국 드라마가 들어가게 되면은 한국 사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이 이노아 씨처럼 올바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자유롭구나. 네. 아, 저게 풍요롭구나. 내가 지금까지 정권으로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구나. 네. 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주체사상을 대체하는 대안적인 문화로 자리 잡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또 한국 사회에 있는 NGO라든지 네. 국제 사회가 힘을 합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들으니까 통일부가 정말 역할이 많은 게 아까 얘기한 군사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문화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경제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인권적인 부분. 그렇습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 종합적인 특히 또 국제사회의 지지가 없이는 또 안 되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국제정치적인 측면도 우리가 굉장히 네. 유의해서 봐야 되고 또 정책을 설계하고 네. 또 그걸 대비를 하고 또 그걸 갖고 국민들 국제사회를 끝없이 설득해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통일 담담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그럼 저희도 새해 더 많이 밀어주실 거죠? 네. 마지막으로 자, 북한에서 보고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고 있을 분들에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 통일부 장관 김영호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꾸준히 용기를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항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 동포를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2회에 걸쳐서 함께 만나셨는데 장관이 어떠셨어요? 대단히 편안하게 네. 이 통일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만나뵈니까 참 부드러우시고 좀 마음 따뜻하신 분 같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통일 3단.